최고의 복지가 저는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는데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노동시장에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애를 낳으면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들을 잘 만들어주면은 저 노후 준비는 자연스레 됩니다. 저희가 이제 20대, 30대도 많은데 또 직장인분들도 더 많이 들으시고 네, 해가지고 노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다들 걱정들은 많으신데 또 네. 수입이 또 일정하다 보니까 이거 네.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실제로 뭐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대표도 하셨고 상담도 많이 하시고 뭐 강연도 많이 하시니까 이 은퇴를 지금 막상 앞둔 분들은 네. 뭘 제일 두려워하세요? 네. 가장. 제가 금융회사에 있으니까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오니까 일단 뭐 그런 분들은 뭐 네. 돈인데요. 네. 제가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재무 부분이 제일 취약하게 나타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역시나 그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요즘 정년은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 등등 하면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직장에서 주된 직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네. 나가는 연령이 53세 이러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수명은 길어지고 하니까 이제 재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가장 관심사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분들이 뭐 나름 열심히 사셨는데 또 네. 준비가 좀 안 됐다는 게 뭐 예. 예를 들어 뭐 그래도 자산이 많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소득이 없다 이렇게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준비가 안 된 게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상황도 주로 이제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유의 상황이라는 게 이제 보통 취업을 늦게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다 보니까요. 네. 유럽은 뭐 30에서 40% 대학 진학률이 뭐 네. 많으면 50%이 정도인데 네. 우리나라는 뭐 거의 70에서 80% 정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야 군대 되고 가죠. 하니까 20대 후반 정도에 이제 대학을 대부분 다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거의 뭐 20대 초반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벌써 한 6, 7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을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는 한 53세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 직장에 있는 기간이 크다 해봐야 한 27년 뭐 이 정도밖에 네. 안 되게 되거든요. 27년도 채 안 될 수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을 계산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명목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은 직장을 40년 다닌다는 가정하에 소득 대체율입니다. 네. 그 40년을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 대체율은 실제로 직장에 네. 있으면서 납입한 기간을 따지게 네. 되는데요. 그러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직장에 머무르는 이 기간이 짧습니다. 짧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좀 특유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0대 중반 이쯤에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대 중반이 되더라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녀가 취업을 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손을 그게 떼도 없는데. 되는데 계속 이제 네. 그리고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또 교육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를 가장 어렵게 하는 두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노동 시장에 있는 것, 네. 이제 두 번째 교육 시장에 있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네. 우리나라 노후 준비를 좀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 노후 준비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거는 연금 같은 거고 예, 예. 그러면 가장 연금의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인데 예. 이 국민연금 요즘에 뭐 고갈된다 많이 예,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올리면은 예. 이 파가 막 두 파로 막 나뉘거든요. 예. 받아야 되는 분들하고 내야 되는 분들로 예, 막 바뀌는데 이게 뭐 서로 막 대립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얘기 나오는 거는 보험료율이 너무 낮아서 좀 더 뭐 높여야 된다. 뭐 더 예. 내고 덜 받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게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맞는 거죠, 우선은. 예,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만 이제 앞에 이야기에서 조금 솔루션으로 들어가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기간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비 부분이니까 결국 이제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노동 기간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것. 맞벌이. 예. 네. 이것도 이제 노동시장에서 맞벌이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죠. 네. 그런 것들하고 이제 교육비에 대한 투자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예, 이 부분이 이제 노후 준비하는데 꽤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국민연금 네.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은 거의 뭐 2055년 정도 전후에서 네. 거의 뭐 그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계로는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생에 이제 받을 때쯤 되면은 이제 적립금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만 60세 받고 하던 게 저희들 같은 경우 만 63세, 그다음에 64세, 65세 이렇게 네. 조금 늦춰서 한번 개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뭐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번째 개혁이 이제 좀 더 납입금을 많이 좀 내고 더 내자. 예, 조금 덜 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받을 사람들,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소득의 금액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죠. 이제 수명이 원래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생명표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 수명을 해놨는데 이게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하면은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전체적으로 그 연금 금액을 조금씩 낮추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 국가가 혹은 차세대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을 이제 네. 없게 만들자는 것이죠. 네네. 예, 그게 이제 그런 거 한 이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받는 것을 적게 받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예, 무임승차 같은 경우에 무임승차니까 뭔가 이게 어감이 꼭 그런 것 같아서 무료 승차. 뭐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일단 해놓으면 이걸 이제 없애기가 참. 연령을 하나 높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연금에 받는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연금 소득세도 내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등등해서 하여튼 길을 찾아야 될 거고요. 국민연금이 거의 뭐 나중에 2050년대 네. 가면 2060년대 가면은 뭐 한 해 적자가 뭐 300조씩 이렇게 날 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니까 그 뭐 지속 불가능하죠. 그래서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예. 요즘에 내는 분들, 뭐 젊은 예.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낼 일이 많으니까 예. 이거 내봐야 어차피 못 받는다, 예. 다 고갈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나중에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받을 수는 있겠죠. 저도 뭐 앞으로 미래에 30년 후의 일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선진국들도 이미 다 이런 단계를 지났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적립금이 다 고갈이 되면은 이제 세금을 가지고 네. 메워주는 거죠. 그때 받아서 주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 방식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지금의 이제 문제는 이 적립금의 고갈 시점을 가급적 뒤로 늦추는 겁니다. 어떻게든 늦추자. 예. 그래서 네. 적자폭을 자꾸 줄여나가서 조금 연착륙하게 만들자는 네. 것이고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적자폭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결국 그 적자폭이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는 GDP의 한 2% 정도 차지하다가 나중에 GDP의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차지하거든요. 네. 뭐 재정 적자가 한 해에 5% 나더라도 어마어마한 네. 게 큰 충격인데요. 재정 적자 이외에 이 부분을 세금을 가지고 메꾸려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 밑에 차세대 이는 세금으로 그걸 부담하기 힘듭니다.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연금 개혁은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의무 가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항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이라든지 사적연금이라는 네. 것을 이제 잘 보완을 해놓는 것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의 개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만들어가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확실한 대안이고요. 내가 뭐 국민연금을 넣겠다 못 넣겠다 혹은 35년으로를 내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네. 걱정해서 끝나는 것이지. 그렇겠죠. 예.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내가 사적연금으로 또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 국민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차세대가 받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 개혁에 잘 참여를 해서 제도를 조금 바꿔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연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네. 국민연금을 뭐 받더라도 이 노후 대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그건 뭐 있을 어느 거고. 나라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이 적정 생활비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내가 준비는 해놔야 될 텐데 예. 뭐 중산층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 중산층 기준으로 노후 대비에 적정한 생활비를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대표님은?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제 서베이를 계속합니다. 아마 그게 95년부터 서베이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마다 서베이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2019년에 서베이한 걸 보면은 전국 평균이 50대 이상입니다. 50대 이상 가구의 전국 평균이 적정 생활비가 대략 한 28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서울 지역은 310만 원. 300.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 이제 서베이한 거에서는 이게 아직 구체적인 여러 수치를 안 내주고 그냥 통으로만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냥 통으로 놓은 것은 대략 2019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4, 5만 원 정도 증가한 네.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네. 서울 지역의 50대 이상의 평균은 대략 한 310만 원에서 3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국 평균은 한 280만 원에서 290 야, 이 정도. 그러면은 그게 국민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어찌됐든 간에 매달 돈이 들어와야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또 다른 뭐 큰 병을 얻는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 돈이 나갈 일이 있으면 또 이제 그건 또 별도로 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 적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한 연 한 4천 정도는 벌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그거는 사실 뭐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 직군들 아니고서 일반 회사원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자영업하는 분들이 사실 좀 엄두가 안 나는 금액 같기도 하거든요. 월 300 뭐 이렇게 번다는 게 일 안 하고 번다는 게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물론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노동 기간이 짧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늦게 입직을 해서 네.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일찍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아주 특유한 노동시장 형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50 중반도 최대기 전에 많이 나가는데 네. 최종 은퇴까지는 가장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한 73세까지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때 모아둔 근로기간 내에 내가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네. 나머지 한 적어도 10년, 15년 이상을 이제 제2의 재취업 시장에서 네. 이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조금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보통 다른 나라는 60, 65세 이 정도 이제 보통 네. 퇴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조금 빨리 하니까 늦게 들어오고 빨리 하니까 늦게 들어오고 빨리 하니까 그 한 7, 8년의 차이를 아무래도 재취업 시장은 소득이 적거든요. 그렇겠죠?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7, 8년의 차이를 결국 소득이 절반이니까 한 15년을 14, 15년을 이렇게 이제 길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은퇴 연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은퇴를 했대 은퇴는 못하고 네. 이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은퇴를 비로소 하게 되는 죽어서나 천당은 못 가고 연옥에 있다가 네. 천당 가듯이 이제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의 특유한 노동시장의 구조입니다. 네. 그게 이제 부족한 금액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금으로 다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을 가지고 좀 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70대 80대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지만은 베이비 부모들 때는 이제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제 모든 하나로 one fits all이라고 그러죠. 하나로 모두 이렇게 맞출 수는 없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예,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이제 연금이 많다고 다들 그러는데요. 공무원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넣는 것은 우리로 치자면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넣는 거라고 보시면 퇴직금이 됩니다. 없죠. 그렇죠. 그쪽이. 예, 일시금 조금씩 주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일반 기업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4.5, 4.5에서 9%를 국민연금을 넣고 8.3%를 퇴직연금을 넣기 때문에요. 이 둘을 합치면은 한 17.3%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뭐 이 정도를 이제 자기들은 넣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받게 되는데 대신 공무원들은 그걸 절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퇴직연금이나 사적연금은 중간 인출을 많이 할 수.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인출을 많이 해버리니까 남는 게 이제 국민연금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좀 많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외국과의 뭐 가장 큰 차이라고 할 게 뭐 아까도 말씀하신 어떤 늦게 들어가고 빨리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젊을 때부터 많이 떼서 계속 이렇게 쟁여놓고 맞습니다. 쭉 가는 게 없고 중간에만 또 빼고 막 하는 게 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이나 이런 사적연금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용노동부도 고민을 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게 중도 인출을 어떻게 좀 막아볼 수 있을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주로 이제 집 사느라 중도 인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집 살 때는 이제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꼭 집을 사서 집값 올라가면은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여하튼 그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는 국민연금은 내가 손을 못 대니까 끝까지 노후까지 있는데 사적연금은 내가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사라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노후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일반인으로 치자면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0대나 40대 이런 분들도 연금을 가급적 안 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리로 계속 30년, 40년 가면은 이게 뒤에 가서 이제 꽤 큰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좀 중요하게 좀 유념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는다, 물론 이제 적자나고 있죠. 계속 요즘도 적자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거기는 우리로 치자면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해서 손을 댈 수 없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깨고 계속 부었던 게 효과가 있는 것도 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 채널에 이제 30대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30대면 이제 막 취업한 지 뭐 몇 년 안 된 분들도 많고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이제 뭐 돈 나갈 때 많고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는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 노후 준비는 언제쯤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노후 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젊을 때부터 하는 게 좋겠죠. 아니, 물론입니다. 예, 저는 뭐 노후 대비도 열암에서 무덤까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예, 뭐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생애 자산 관리를 해주는 거죠. 본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30대를 예를 들자면은 30대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을 얻게 되면은 하여튼 그 세제 혜택이 있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이제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은 의무가입이니까 가입을 해야 되고요.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은 이제 자기의 자의적으로 선택에 따라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은 맞벌이를 하면은 자기 연금의 곱하기 2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연금 맞벌이를 나중에 하게 된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퇴직하는 부부들 중에 제일 해피한 경우가 이제 교사 부부. 예. 먼저 연금 맞벌이 하니까 한 600 정도 되죠. 월. 그 정도가 이제 일반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연금액은 좀 적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곱하기 1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의 복지가 저는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노동시장에 있는 것. 그다음에 맞벌이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애를 낳으면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들을 잘 만들어주면은 저 노후 준비는 자연스레 됩니다. 하긴 뭐 일을 할 수 있게만 한다면 사람이 뭐 걱정할 거는 없는 거니까 벌어서 또 쓰면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하나까지는 견디다가 자녀가 둘 되면은 대부분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만일 이게 노동시장의 고용 환경이죠.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주면은 이거는 결국은 이제 지금 30
30대들의 노후 준비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것은 이제 국가나 기업에서 해야 될 영역이니까요. 네.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30대 분들이 웬만하면은 이제 맞벌이는 조금 놓지 않는 해야 된다.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 때는 거의 외벌이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선진국은 왜 저렇게 다들 맞벌이를 할까 그렇게 했는데요. 네. 결국 이상하게 사회가 이제 선진화될수록 여성도 이제 노동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맞벌이 환경이 노멀을 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둘이 벌어가지고 꾸준히 오래 납입을 하는 것만큼 예. 더 확실한 노후 대비는 예.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지금 시대의 흐름이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국가나 기업이 또 그런 조건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예. 단순히 뭐 보험료율을 뭐 높이네 마네보다 그게 더 중요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저는 노동시장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